안녕하세요. 원데이스쿨입니다. 저는 학장 임춘성이고요. 그리고 저는 글을 열심히 쓰는 대학 교수이기도 합니다. 나름 알려진 몇 권의 책도 있고요. 종종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바쁜 사람이 왜 그렇게 책을 열심히 쓰냐고요. 그런 질문을 받으면 생각해보죠. 왜 치열하게 쓰는 것인가? 하지만 저에게는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책을 읽기 위해 책을 씁니다. 읽은 내용을 정리할 수 있고 또 정리하고 싶은 내용의 책을 선택할 수 있어서죠. 어쨌거나 책이 소중한 누구에게나 글 쓰는 일, 글 쓰는 삶이 소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모실 분은 문화평론가로 여러 주제에 대한 글도 썼지만 특히 글을 써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책을 쓰셨어요. 정지우 작가님 모시고 글과 삶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정지우라고 하고요. 오늘 저는 이제 글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뭐 글쓰기라고 했을 때 우리가 뭐 다양한 글쓰기를 생각할 수 있겠죠. 뭐 회사에서 당장 뭐 보고서를 쓰는 것도 뭐 글쓰기일 수 있고, 뭐 보도 자료를 쓰는 것도 글쓰기일 수 있고, 저 같은 경우 이제 요즘에 로펌에 다니고 있으니까 뭐 소장을 쓰는 것도 일종의 글쓰기일 수 있는데,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글쓰기는 이제 일종의 뭐 에세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뭐 크게 봤을 때, 그리고 뭐 일상을 쓰고 좀 우리 삶의 그런 성찰들을 쓰고 우리의 일상들을 쓰는 그런 것들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또 한편으로는 그런 것들을 좀 꾸준하게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심지어는 우리가 뭐 글쓰기를 심지어 하고 싶은데 왜 우리는 글쓰기를 하지 않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글쓰기 강의나 수업 같은 걸 하다 보면 항상 듣는 질문들이 있어요. 저 이렇게 글 써도 되나요? 그러니까 이런 글을 써도 되나요? 뭐 에세이는 이렇게 쓰는 게 맞나요? 칼럼은 이렇게 쓰는 게 맞나요? 이런 것들을 항상 듣는단 말이죠. 달리 말해서 글을 어떻게 써도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너무 심각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가 초등학생 때부터 뭐 대학생을 거쳐서 회사 다니게 이르기까지 우리의 글쓰기라는 것은 항상 그 누군가가 지적하고 뭐라 하고 뭔가 정해진 기준이 있는 거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논술 같은 거 쓸 때 이렇게 쓰면 안 된다. 뭐 학원 선생님들이 이렇게 써라. 그래야 또 대학에 합격할 수 있다. 또 자기소개서 같은 거 쓰면 나는 정말 내 진심을 담아서 내 이야기를 썼는데 이렇게 쓰면 안 돼. 너무 솔직하다. 더 소설같이 써라. 이렇게 자소서를 써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듣는다든지 뭐 회사에 가서도 난 정말 나의 어떤 그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최선을 다해 썼지만 또 회사에서는 이거는 뭐 현실과 맞지 않는다. 이런 식의 계속 끊임없는 지적과 평가의 대상이 바로 우리 인생의 글쓰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냥 편안하게 나의 인생이나 일상에 대해 쓰려고 하더라도 내면에 있는 어떤 선생님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써도 되겠니? 그렇게 쓰면 누가 욕하지 않겠니? 너 주변에 있는 누군가 너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겠니?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내면에 어떤 그런 검열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다르게 말하면 일종의 두려움이 너무 이제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는 글을 너무 쓰고 싶은데 글을 쓰기가 너무 두렵다. 이런 분들은 확실히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그런 기준 같은 것들을 다시 점검을 해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직시를 하는 것부터 어떻게 보면 글쓰기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흥미롭게도 우리는 그 어떤 시대보다 많은 글을 쓰고 있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나의 글을 써서 뭐 칼럼에 실거나 어디 뭐 인터넷에 올리거나 아니면 책으로 내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두렵지만 익명의 공간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글들이 생산되고 있죠. 뭐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뭐 거기 가면 온통 뭐 아내욕, 남편욕부터 해가지고 뭐 상사욕, 뭐 블라인드, 뭐 온통 이제 이야기들이 정말 범람하고 있고 매일 거기 글 쓰고 댓글 달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정말 끝없이 말하고 글 쓰는 시대고 심지어 친구들과의 소통조차도 대부분 뭐 전화통화나 이런 게 아니라 뭐 카카오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거의 다 문자, 일종의 글쓰기로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이미 일상적으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만 또 동시에 그것이 뭔가 조금만 정제되는 일이 그렇게 두렵다면 그 두려움은 확실히 극복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 이야기할 이 글쓰기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흔히 사회생활에서 보통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글쓰기의 세계에서는 가장 환영받는 이야기들을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회사에 와서 지금 여기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나는 회사에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약간 소외감을 느끼거나 박탈감을 느끼거나 이런 순간들이 누구나 있어요. 아마 100% 다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순간에 대해서 내가 회사 동료한테, 상사한테 막 이야기한다? 그러면 저는 이상한 사람으로 찍힐 수 있어요. 아, 쟤 지금 약간 사회 부적응자? 회사가 아니라 병원 가야 될래? 약간 이렇게 찍힐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생각해보면 반대로 어떤 에세이의 영역, 글쓰기의 영역에 들어오면 그런 이야기들이야말로 바글바글바글해서 가장 환영받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서, 이 사회 속에 살아가면서 남들에게 잘 할 수 없었던 이야기들, 그러나 사실 알고 보면 모든 사람들이 느끼고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이 바로 이 글쓰기의 영역에 정말 많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항상 이렇게 억압하고 억눌러야만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는 어디에선가 말해줘야만 되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그런 이야기들을 뭐 친구한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애인한테 이야기할 수도 있고, 가족에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근데 뭐 심리 상담사한테 가서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친구도 별로 안 만나고 심리 상담사도 찾아가지 않고 이제 20대 때부터 주로 혼자 있는 걸 좋아했었는데, 왜냐하면 친구를 만날 이유가 별로 없었어요. 그냥 다 글로 쓰면 되니까. 그래서 친구 만나면 결국 하는 이야기가 사실 글쓰기의 소재랑 똑같거든요. 친구 만나가지고 주말에 뭐 술 한잔 하면서 커피 한잔 하면서 아, 내가 요즘에 얼마나 뭐 좀 마음이 허한지 외로운지 뭐 힘든지 뭐가 안 돼가지고 정말 괴로운지 뭐 직장 상사 나쁜 놈 뭐 이런 얘기 이제 친구한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얘기를 그냥 이제 저는 글로 쓰면 되니까 굳이 친구 만나서 별로 이제 할 얘기가 없는, 오히려 친구 이야기 들어주는 역할만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글쓰기를 좀 할 필요가 있는, 또 좀 하고 싶어지는 그런 하나의 동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이런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아, 난 너무 건강한데? 나 내 친구 만나면 이제 아주 루틴에 따라서 하고 싶은 이야기 서로 다 들어주고 다 해주고 나 마음이 너무 건강하다. 난 글 쓸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시대가 굉장히 우리들을 좀 취약하게 만드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이제 고민을 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오는 고민이 어떻게 하면 취약하지 않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취약한 것들을 좀 이겨내면서 점점 더 강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일단 어떤 회사에 소속되어서 회사인으로 직장인으로 살아간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사실 취약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회사에서 언제 잘릴지도 사실 알 수 없고 회사가 망할 수도 있고 지금 뭐 굉장히 건실했던 회사가 당장 뭐 다음 달 몇 년 뒤에 망하는 경우도 정말 수두룩한 세상이잖아요. 정말 많은 리스크들이 있고 되게 유동하는 세상이라고 하죠. 유동하는 사회이고 이런 시대일수록 어떻게 보면 나의 인생 자체의 그런 레이스를 딱 하나에 두고 그 하나에 올인만 하기보다는 좀 몇 가지 레이스를 둘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중에 하나로서 글쓰기라는 레이스를 자기 인생에 가지고 있다면 굉장히 이 좀 덜 취약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확실하게 믿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비교적 늦은 나이에 이제 로스쿨을 들어가서 이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그런 케이스예요. 어떻게 보면 남들 이제 뭐 거의 팀장급 한 10년 차 직장인 되어야 될 때 저는 신입사원이 된 그런 케이스거든요. 뭐 법조계 입장에서 보자면 전 허송세월을 한 사람이에요. 지난 한 10몇 년 동안.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왜냐하면 제 인생은 단선적인 레이스가 저는 아니었던 생각을 하거든요. 가령 저 같은 경우는 뭐 대학원에 들어갔다가 대학원에 잘 맞지 않는다는 걸 깨닫고 나오기도 하고 언론사에 들어가고 싶어서 되게 뭐 한 1, 2년 동안 준비를 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되게 시행착오들을 겪었고 대학도 되게 늦게 졸업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일반적인 사회에서 볼 때는 그게 전부 다 시행착오의 시간이잖아요. 너 10년이나 시행착오했어? 너 아웃이야. 너 이제 너 서울역으로 가. 약간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저는 그 시간이 절대 저한테 허송세월이 아니었다고 믿는 이유는 저는 그 10년 동안 그 시간 동안 계속해서 글쓰기는 한 편을 놓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제 로스쿨을 졸업했다라도 뭐 변호사 시험 떨어질 수 있는 거고 사실 굉장히 이제 리스크가 있는 일인데 그것도 그동안 그냥 습관대로 평소에 글도 쓰고 하다 보니까 로스쿨 다니면서 책을 한 두세 권 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설령 제가 변호사 시험에 떨어지더라 하더라도 저한테는 허송세월이 아닐 수 있는 거는 제 인생의 단선적인 레이스가 아니기 때문인 거죠. 사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흔히 어떤 종류의 그런 레이스를 하나 더 가진다고 했을 때 저는 글쓰기가 굉장히 좋고 특히 글쓰기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저는 좀 품이 덜 줄 수 있는 일이라 생각을 해요. 제가 뭐 유튜브 찍고 뭐 팟캐스트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데는 정말 시간 많이 들고 편집하고 돈도 많이 들고 그런 것에 비해서 저는 글쓰기를 위해서 그냥 딱 하나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 블루투스 키보드 하나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글을 쓸 수 있습니다. 그냥 항상 그냥 꾸준히 계속 글 쓰는 루틴을 계속 하다 보면 이제 그것이 나름대로의 어떤 뭐 요즘에 엔잡러라고 하나요? 그런 식의 좀 성취를 거둘 수 있는 면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꼭 뭐 글쓰기가 아닐 수는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든 우리 삶을
좀 몇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몇 가지 레이스를 가진다고 생각을 할 필요가 저는 분명히 있는 시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도 저는 이제 상당히 우리가 또 글쓰기를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굉장히 현실적인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 하나는 제가 글쓰기 강의 같은 걸 하다 보면 항상 듣는 질문이 있는데 저는 글은 어떻게 뭐 가끔 쓰긴 하는데요. 꾸준히 도대체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작가님은 거의 맨날 글을 쓰던데 질리진 않으세요? 뭐 예를 들어서 맨날 글 쓸 게 있어요? 그렇게 뭐 그렇게 할 말이 많으세요? 뭐 이런 질문을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하는 거죠. 뭐 일단 첫 번째로 뭐 글감이 없다? 그런 건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려요. 일단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전부 다 소재예요. 뭐 당장 뭐 제 시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냥 시계라는 소재를 두고 오늘 한번 글 써봐야지 하면 내가 시계와 관련해서 분명히 쓸 게 뭔가 있어요. 내 인생에서. 뭐 내가 처음 시계를 샀던 순간이라든지 뭐 전 남친이 선물했던 시계라든지 하여튼 뭔가 시계와 관련된 내 인생에 뭔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계에 대해서 한번 써볼 수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뭐 또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뭐가 있죠? 뭐 구두에 대해서 써볼 수도 있겠죠. 뭐 제가 좀 구두를 안 닦고 왔는데 뭐 그럼 강의 갈 때 구두도 안 닦고 다닌 사람이다. 뭐 이런 것도 한번 글을 써볼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사실 소재일 수 있는데 결국엔 소재가 없어서 글을 꾸준히 못 쓰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심리를 정직하게 들여다보자는 거죠. 정말 글감입니까? 아니면 글감은 핑계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글감은 핑계입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런 거예요. 내가 그런 소재로 글을 썼을 때 누가 읽어주겠어요? 그거 써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약간 그런 식의 이제 질문이 사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거죠. 그 사실은 글감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는 어떤 그런 방어 기제의 질문들이 사실 항상 따레를 틀고 있는 거고 적어도 우리가 글을 꾸준하게 쓰고 싶다면 그런 방해 기제들만큼은 솔직하게 들여다보자는 거죠. 정말 그런 방어 기제들을 다 걷어내고 났을 때도 내가 글감이 없는가? 전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시대는 근본적으로 사실 꾸준함이 너무 힘든 시대입니다. 저도 지금 35년 동안 운동을 안 하고 있는데요. 마음으로는 지금 35년 동안 운동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는 진짜 해야 되는데 이 생각만 지금 한 10년 넘게 계속 하고 있는데 정말 꾸준한 건 힘들잖아요. 저도 아주 잘 알고 있거든요. 사실 글쓰기도 꾸준한 건 힘듭니다. 왜냐하면 저는 꾸준한 게 힘들 수밖에 없는 시대인 이유가 그래서 이 세상에 너무 많은 것들에 되게 즉각적인 그런 충족과 뭐 피드백과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당장 우리가 뭐 글을 쓰더라도 예전 같았으면 당연히 이 글을 써서 뭐 출간될 때까지 한 몇 년 정도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 보고 또 보고 하면서 자기 글을 다듬고 그 반응이라는 것은 그 글을 쓴 시점으로부터 사실 몇 년 뒤에 오는 게 일반적이었다면 지금은 글 써서 바로 뭐 블로그나 SNS에 올리면 반응을 바로 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굉장히 즉각적인 그리고 인스턴트적인 반응에 되게 익숙해지고 있는 시대고요. 근데 저는 좀 그런 식의 이 시대적인 요구, 어떻게 보면 이 소비 사회가 우리를 길들이는 방식과 좀 맞서 싸울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글쓰기를 처음 시작할 때 가령 뭐 이런 에세이나 뭐 어떤 일기나 수필 같은 것들을 쓰기 시작할 때 뭐 블로그에 쓰기 시작했었는데 블로그 방문객이 보통 한 3명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누가 보든지 말든지 그냥 계속 썼던 거예요, 꾸준하게. 어제는 방문객이 3명이었는데 오늘 5명이네. 누군가 내 글을 좋아하나 보다. 약간 이렇게 합리하면서 이제 계속 이제 그냥 꾸준히 썼던 거죠. 근데 꾸준히 쓰다 보면 아무래도 자기가 어떤 글들을 좀 잘 쓰는지, 혹은 또 어떤 글들에 뭐 좀 반응이 있는지, 또 어떤 글들은 내가 쓰기 스스로 좋아하는지, 또 어떤 글들은 또 너무 쓰기 힘들고 좀 별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알아가거든요. 한 3, 4년 정도 꾸준히 써보세요. 네, 한 3, 4년 정도 꾸준히 쓰시면 글쓰기가 뭐라도 의미가 있는 그런 지점에 도달하실 거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게 공모전 당선이든 아니면 뭐 언론사에 기고를 하게 된 날이 올 수도 있고 책을 출간한 날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설령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스스로의 어떤 굉장히 글쓰기 루틴에 잡혀서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죠. 마치 우리가 뭐 교회에 나가고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 것처럼 명상을 한다든지 이런 것처럼 어떤 식으로든지 글쓰기가 내 삶에 자리 잡고 그 의미를 줄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글쓰기를 그렇다면 꾸준히 하는 좀 방법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저희 고민해 볼 수 있겠죠. 사실 이제 글쓰기라는 것을 우리의 이미지로는 굉장히 새벽에 아무도 없는 방에서 노란 전등 아래에서 그렇죠? 해밍웨이가 썼을 것 같은 타자기를 앞에 놓고 이렇게 할 것 같지만 실제로 저는 글쓰기라는 게 굉장히 고독한 일이라는 것도 일종의 편견이라 생각을 해요.
저는 글쓰기가 오히려 뭐랑 제일 가깝냐면 오히려 다른 사람과의 대화와 가장 가깝다고 느끼거든요. 우리가 흔히 뭐 독백이라고 하는데 독백이라는 것이 뭐 벽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앞에 사람 한 명을 두고 대화를 하는 것이 저는 가장 글쓰기가 비슷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처음에 썼던 책이 이제 청춘인문학이라는 책이었는데요. 그 청춘인문학이라는 책을 쓸 때는 책을 쓸 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제 여동생과 제 사촌 동생을 떠올리면서 글을 썼어요. 정말 20살 때부터 한 20대 중후반까지 정말 방황과 고민을 너무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청춘을 보내야, 청춘이라는 뭐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 그런 얘기를 제 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데 그냥 해주려고 하면 날밤 새워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좀 그동안 공부했던 거, 내가 성찰했던 거, 생각했던 거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이제 청춘을 시작한 동생들에게 좀 보여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사실 그런 마음으로 썼던 책이었고요. 그 외에도 글쓰기 같은 걸 할 때 우리가 사실 굉장히 막막할 수 있습니다. 벽지를 보고 무슨 글을 어떻게? 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약간 그 백지 너머에 있는 그 누군가를 떠올리면 또 굉장히 편해질 면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그 동기나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내가 그 누군가에 구체적으로 해주고 싶은 이야기, 사실 이런 것들로부터 시작을 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모든 인간은 그런 커뮤니케이션의 욕망과 대화와 이야기를 들어주고 해주고 이런 그런 언어적인 활동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필수적인 그런 인생에서 영역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또 글쓰기를 꾸준하게 한다면 뭐 글쓰기 모임을 한다든지, 그래서 좀 서로 솔직하게 서로의 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글쓰기 모임을 하게 되면 나의 독자가 좀 명확하잖아요. 아, 저 나랑 글쓰기 모임 하는 5명은 내 글을 무조건 읽는 사람들이니까 좀 그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글을 쓸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 글을 통해서 타인과 소통하는 방법을 익혀나가는 것이 강력한 동기 중 하나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글쓰기에 대해서 갖고 있는 우리의 두려움이나 아니면 또 글쓰기 동기라든지 글쓰기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제가 이 시간에 뭐 글쓰기의 방법론에 대해서 막 이렇게 현란하게 이야기 드린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겠죠. 그렇지만 마지막으로 글쓰기의 비법 하나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아주 간단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 저는 모든 글쓰기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우리가 너무 간과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글을 앞으로 써 나가실 의향이 있다면,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글쓰기를 인생을 하게 된다면 이 말만큼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글쓰기란 정확한 솔직함이다라는 거예요. 이 정확함도 중요하고 솔직함도 되게 중요한데 전 글쓰기 수업을 할 때마다 항상 느끼지만 쭉 에세이 같은 걸 써오신 분들의 글을 보면 정확하지 않고 되게 솔직하지 않다고 느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 정말 그때 느낀 감정 맞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별하고 나서 이후에 이야기를 써오신 분이 있다고 했을 때 너무 슬프고 그립다 뭐 이렇게 이제 감정을 쓸 수 있잖아요. 이거 정확한 거 맞냐고 제가 물어봐요. 정말 그 사람만 잘못해서 그 사람만 미워하는 게 진짜 솔직한 거 맞느냐? 아니면 스스로도 탓하는 부분이 있진 않느냐? 혹은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것을 방어하고 감추기 위해서 오히려 그 사람을 더 욕하는 건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요. 근데 그런 식으로 저는 이제 계속해서 더 정확하고 더 솔직한 이야기들을 한번 써보자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드리고, 너무나 명백하게도 좋은 글쓰기는 정확하고 솔직할수록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딱 봤을 때 아, 이 글 너무 좋다라고 했을 때 사실 그 이유는 모를 수 있어요. 그냥 너무 좋을 수 있죠. 근데 그 이유를 가만 보면 대부분 너무 정확하고 너무 솔직하기 때문이에요. 가령 우리가 하루에 대한 일기를 쓴다고 하더라도 그냥 나 오늘 회사 퇴근해서 오늘도 메마른 도시의 직장인으로서 회사 가서 그냥 기계적으로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근데 과연 그게 솔직한 거일까요? 가만 들여다보면 아닐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퇴근길에도 너무 피곤하고 힘들었지만 퇴근길 오는 그 길을 가만 생각을 해보면 오늘따라 하늘은 또 유난히 예뻤었거나 아니면 그 순간 들려왔던 뭐 길에서 음악 같은 것들 되게 좋았었다. 사실 그런 순간들을 정확하고 솔직하고 디테일하게 캐치를 해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캐치하는 습관을 들이지 않다 보면 인생 전체가 내 인생을 내 스스로 매도하고 있는 그런 현상도 굉장히 많이 저는 벌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좋은 글을 쓸 때는 어떻게 하면 더 정확하고 더 솔직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디테일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항상 기억한다면 저는 글쓰기를 할 때 어떤 순간순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 오늘 그렇게 긴 시간 아니었지만 글쓰기에 대한 이야기, 우리 글쓰기의 두려움에서부터
또 좀 글쓰기를 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런 것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소스 비법 같은 글쓰기 비법 하나 전해드리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 잘 들으셨죠? 예, 이대로 끝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익명 채팅방으로 Q&A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쓰기와 본업의 에너지 분배는 어떻게 하시나요? 제가 굉장히 많이 듣는 이야기 중 하나가 회사 끝나고 퇴근하고 나면 너무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무 피곤한데 어떻게 뭐 밤에 글을 쓰느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요. 근데 저는 항상 그때 드리는 말씀 중 하나가 우리가 사실 뭐 에너지가 없어서 글을 못 쓴다는 개념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도 많이 드리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내가 나에게 맞는 그런 글쓰기 루틴이나 어떤 내가 좋아하는 글쓰기의 그런 방식 같은 걸 아직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에너지가 많이 드는 일처럼 스스로 느낄 수는 있는데 대표적으로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제 아내가 이제 막 운전을 시작을 했는데 제 아내는 운전을 하고 나면 그렇게 온몸을 아파해요. 너무 힘들다고. 출퇴근만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드냐. 운전해서 출퇴근하니까. 운전이 너무 아내에게는 아주 힘든 일인 거죠. 그런 것처럼 사실 글쓰기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제 자기 몸과 마음과 잘 엮여서 자리 잡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에너지를 생성시키거나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네, 그것도 일종의 뭐 습관화의 문제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업무 중에 써야만 하는 글, 그간 출간하신 책에 담긴 따뜻하고 말랑한 글에 온도차가 있다고 생각해요. 글의 분야나 형태에 따라 마음가짐이 조금씩은 다른지, 다르다면 어떤 태도와 마음가짐으로 글을 쓰실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글쓰기 수업이나 뭐 강의를 할 때 글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내가 이 글을 읽는 독자 혹은 이제 전 타자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타자를 어떻게 설정하는지가 이 글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라고 되게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뭐 글 쓰는 종류가 정말 다양한데 글의 종류가 논문을 우리가 석사 논문, 학위 논문을 잘 쓰려면 우리는 이 지도 교수님의 시선을 정확하게 알아야 이제 이 학위 논문을 잘 쓰는 거잖아요, 사실은. 예. 우리가 뭐 내 친구가 잘 읽는다고 해서 그게 좋은 학위 논문이 될 수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뭐 소장을 잘 쓰려면 이 판사의 시선에서 글을 써야 되는 거고 판사님이 보시기에 좋은 글 약간 이렇게 이제 써야 되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글에 따라서 결국에는 내가 오늘은 이런 글을 써볼까라고 했을 때 이 글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누구일지 이 백지 너머에 앉아 있는 사람이 누구일지를 딱 그때그때 잘 캐치하고 마치 그 사람 앞에 앉아 있다는 느낌으로 이 태도를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것이 이제 모든 글쓰기를 넘나드는 어떻게 보면 핵심인 것 같고 한 가지 여기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저희 많은 출판 편집자님들이나 출판사 관계자분들을 만나보면 그런 말 되게 많이 합니다. 뭐 책 많이 읽고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보통 좀 글을 어렵게 쓰신다. 뭐 공부 많이 한 뭐 지식인 분들, 뭐 교수님들, 박사님들 이런 분들 글을 좀 어렵게 쓰시는 경우가 많아요. 다 그런 건 아니고. 저 아니에요. 네, 다 그런 건 아니고. 네. 은근히 따뜻하면서도 살짝 그렇게 예, 정확하고 솔직하게. 네. 그 편집자분들이 그런 말을 그렇게 많이 한대요. 중학교 2학년이 읽는다고 생각하고 글을 써주세요. 그러면 대부분 그런 분들이 정말 좋은 글을 써서 출판사에 보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도 뭐 내가 어떤 글을 쓰고 싶냐고 했을 때 뭐 일반적인 뭐 대중들한테 많이 읽히는 글을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 중학교 2학년을 떠올려 볼 수 있겠고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독자를 상정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할 수 있겠죠. 자, 벌써 마무리할 시간 되었습니다. 미움받을 용기의 저자 후미타게는 입말과 글말은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누구나 말은 하지만 누구나 글을 쓰지는 않는다며 글말하는 자의 사고의 깊이를 강조했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세요. 여러분만의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글쓰기를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인생에 한 번쯤은 꼭 책도 써보세요.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정지우 작가님이 추천하십니다. 물론 저도 강추하고요. 저희는 또 새로운 수업으로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